네, 이번에는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일단은 계속해서 장 초반 변동성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강보합권으로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동력이 매우 약합니다. 과연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시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미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가 영 힘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강한 반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는 오히려 강한 반등보다는 조금 다소 미미한 상승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요? 그렇죠. 미증시 1%?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특히 연중에 금리를 3번이나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월가의 전망이 지금 뭐 8개월이 넘게 지금 틀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성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의 증시를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1% 넘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의 수순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도 의심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V자 반등을 한번 겪었었죠. 굉장히 큰 대폭락을 겪은 와중에서도 시장에서는 이 저가에 대한 매수 유입이 공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일주일 동안 새에 굉장히 빠른 반등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파월 의장 입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2%가 넘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점.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들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번씩 인하한다는 얘기도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세한 원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2000년대 들어서서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과거에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겪어봤었고 IT 버블의 오일 쇼크부터 해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가격의 상승과 탄력들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급락과 경기의 침체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100%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예언했던 것 중에서 월가가 이 하락에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에 이제 이 원문 내용에서도 거의 70% 이상의 내용을 차지한 게 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이션이 PC 지수 같은 경우는 2.5%의 안착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지난 7월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CPI 지수가 2.9%까지, 그러니까 2%대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여기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지난 12개월 동안 보였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유가가 계속 폭등을 했었죠. 2021년도에는 팬데믹 이후 직후 상황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유지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유효가 됐던 부분들이 지금 다수의 물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의 동향 부분들을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사실은 오펙 플러스에서는 오히려 이제 증산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IEA에서는 오히려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차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중동 국가라든가 이런 산유국들의 중심에서의 의협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EA 같은 경우에 국제 에너지 협회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들의 중심의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IEA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유가가 오히려 현 수준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최근에 이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 자체의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이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오늘 시장이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떨어지는가? 자, 이거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치킨을 만드는 치킨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치킨집은 직접 닭을 기르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치킨을 사와야 공수를 됩니다. 받죠. 자, 근데 이 치킨을 파는 원자재 국가도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닭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치킨을 시켜 먹는 고객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고금리도 있었고 물가도 높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제 고객들이 소득이 좀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소득 형편이 좋았다고 해서 무조건 치킨집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보장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결국은 확률상 가능성은 높겠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먼저 받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선택하면서 어떤 받을 수 있는 환 리스크, 그러니까 환 손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환 해지를 위해서 어떤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든가 혹은 조금 증시에 대한 이동 현상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뭐 급락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현재까지의 징조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 오늘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파란불을 켜고 있던 시장이 또 오늘 또 지금 잠깐 사이에 또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 모습은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어떤 IB들이나 어떤 투자 기관들이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동향을 보시면서 9월 FOMC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국장이 급등할 만한 이유는 사실 찾기가 어렵다. 이게 합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혜 보는 거지 국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한번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이 제한적인 가운데 이렇게 좀 시장이 맥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까지 맥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속상한데 반면에 지금 상승폭 키우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인터넷 관련한 기업들도 오르고요. 또 제약바이오 오릅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 성장주다 이렇게 묶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버티는 건 또 결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깊다라는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마케팅 비용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상당 부분 차지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네. 뭐 인터넷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위메프, 뭐 티몬 사태 이런 양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만큼 뭐 경기가 경색되고 어떤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파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티몬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죠. 뭐 머지 포인트 사태도 있었고 네. 그때도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이제 뒤늦게 플랫폼 업체부터 시작되고 여기 이제 도소매 업체들이 또 타격을 입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과 굉장히 뭐 대조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쿠팡은 직접 물건을 이제 떼와서 네. 납품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베팅이 되고 있는 섹터라면은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혜가 크다.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와 이제 성장세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면 2차 전지는 왜 들어오냐?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KRX 2차 전지 탑 10 지수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바닥이죠? 굉장히 암울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네.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 3주 동안의 V자 반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와중 속에서도 8월 5일, 그러니까 가장 낙폭이 크고 공포심이 컸던 이 월요일장의 하락폭을 2차 전지주는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즉 다른 테마들에 비했을 때 여전히 거래가 적다 보니까 8월 5일 날 하락이 됐던 부분들도 10%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빠르게 회복이 안 됐었고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격의 프리미엄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의 가격이 싸지면서 물건 가격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들이 빠지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후퇴를 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2022년만 하더라도 톤당 595위안이었던 이 리튬 가격이 지금은 톤당 약 80달러 수준으로 지금 많이 후퇴가 70달러 미만으로 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가격에 대한 저가 프리미엄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자체는 우리가 이번 화재 소식이나 이런 걸 접근해 보았을 때 전기차 성장하고 있구나는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단기적 반등에 이제는 뭐 연초가를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에 대해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완전하게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2차 강세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생기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네. 매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장에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목요일장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는 것도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TSMC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좋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자, 예상했죠. 당연히 좋을 거라 예상했고 당연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조정이 나왔죠. 고꾸라졌어요. 자, 이때 당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제 IT 거품론에 대한 논란도 나왔었고 네.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한 답안이 없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날 이제 4% 정도 상승을 했었죠. 이런 모습을 좀 평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반도체 시장의 V자 반등이 또 가장 빨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탄력을 높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여기에 네.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각국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현재 악성 재고로 여겨졌던 2022년, 23년도에 생산했던 제품들을 많이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지금 현재 낸드 값이나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 이제 재고가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파운드리를 더 빨리 양산을 해야 되는데 만일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 반도체조차도 우리가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강점은 미국과 중국을 마찬가지로 이 두 국가를 큰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이 또 반도체 굴기를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장비단, 소대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 일본에 있는 기업 중에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지난 5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을 때 월가에서 뽑은 일본의 탑5 안에 드는 기업이 호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호야요? 이 무슨 호야 기업이에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글래스 쪽 이쪽을 또 담당을 했었는데 의료 제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이 상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뽑았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중국의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일본 호야의 수출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이 여기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야 주가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블랭크 마스크 관련주라면 뭐 SNS 택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주가를 좀 하방 압력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이 SK 그리고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너희 HBM 3세대 제품 이상은 중국에 팔지 마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엔비디아로부터 콜 테스트는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려면 미국 기업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일시적인 조정 여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관련주로 우리가 많이 테마가 연결돼 있던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좀 일시적인 상승을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의 AI 산업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고민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납품하지 못한 HBM 제품을 중국 시장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자체 파운드리 기업과의 견제를 어떻게 이겨내갈 것인지, 여기에 많은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도 얼음판 위를 덮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온 이상 여기서 더 큰 급락을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경기 동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성장세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중장기적인 맵을 그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인 움직임에 국한하는 그런 시장의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지금 화장품하고 게임 얘기가 남아있긴 한데 저희가 이거를 다 풀 수는 없고요. 둘 중에서 그래도 지금 괜찮다라고 보는 건 조금 많이 하락한 화장품이니까 좀 탄력받지만 오늘 좀 조정 보이는 게임이니까. 저는 일단 양자 섹터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원인도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성장세가 좋았었죠. 그렇지만 네. 사실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높았던 거지 뭐 그 이전에 지난 5개월, 6개월은 좀 많이 탄력이 적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3N 사태,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대형 게임사들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신작들이 나왔습니다. 뭐 붉은 사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수출혈이 굉장히 심해서 문제였고요. 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허가 돌아온다라고 하지만 6허의 소비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성장 탄력을 좀 더 기대를 하기에는 네. 시장은 반도체 쪽을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과 게임 좋은 대답을 들으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파넬 일거래 시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깊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파넬 일거래였습니다. 파넬 일거래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